이게 뭐냐 도대체.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야, 목사님도 하지 마. 여사님도 당연히 안 돼. 직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역시 신고는 없다. 이게 뭔 말이지? 너무 궁금해 죽겠다. 뭐지? 이 신박한 해석을 보고 감탄을 경치 못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차이성이 부족하구나.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지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하수야. 이 정도의 법률 해석은 할 수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검찰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씨, 이거 이렇게 갔단 말이야? 나 어떡하지 그럼? 당혹스러운 검찰. 현주 건주문 침입은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권익위원회의 그 결정은 감동 그 자체다. 사람이 진심이면은 길이 있구나. 난리난 권익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여사님만을 위한 권익위 맞춤. 1분 30초 브리핑의 거센 비판.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슈는 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한번 권익의 결정을 볼게요. 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는요, 명칭이 뭐냐면, 수식어가 뭐냐면요, 반부패 총괄이에요. 총괄. 반부패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여기 이분이 위원장, 유철한 위원장이라는 분이시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죠. 말하셨어요. 이분이 6월 10일 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말을 6월 10일 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마치 아직도 검토 중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마침 대통령 내가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가고 갈 땐가 안 계실 때, 아무튼 안 계실 때 그때 맞춰서 이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왜 종결하나라는 설명이 없는 세 문장짜리 종결 결정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공문에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몇 줄 써 있고 그 다음에 종결 처리라는 이제 그런 공문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분이 부위원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요. 추가로 종결을 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조사를 한 6개월 했다고 하죠. 거의 반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브리핑을 해주시죠. 1분 30초 동안. 요걸 하고 나서 더 이제 분란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분이 설명한 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냥 종결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김 여사님, 대통령님, 이분 목사님, 당사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반년 동안 조사했는데 뭘 했지? 반년 동안 너네 뭐 했니?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아. 관련자는 조사하지 않는다. 아마도 셋 다 안 한 이유는요, 제가 볼 땐 이 목사님을 해버리면 이분들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건드리지 않아. 같은 급이 된 거죠. 같은 반열에 올라서 그냥 아무도 하지 마. 그냥. 왜냐면 목사님만 하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도 하지 마. 대통령님은 당연히 안 돼. 여사님도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조사 아무도 하지 않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열려요. 어떤 심의를 하려면 전원위원회가 열렸죠. 거기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왜 대통령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니, 왜 당사자 조사 안 해? 왜 조사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답변이요, 권익위 측 이제 조사관 답변이겠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조사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평소에 대통령 내외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라면 권익위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게 여러분 작년 2023년 10월입니다.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인데요. 통상적으로 대다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다수니까 이거는 아닌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국회의원의 질문입니다. 보통 권익위 신고가 접수되면 5, 6일 만에 현장 조사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 담당자가 그거는 부정청탁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 상담 접수 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이 사건은, 디올백 사건은 그 절차가 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김여사 사건 신고자인 참여연대와 3분 통화한 게 다랍니다. 3분 통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진정이 접수가 되면 진정한 사람 조사를 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진정인 조사를 해요. 대면 조사 안 하면 전화로라도 조사한다고요. 전화로라도. 그래야지 뭐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고한 진정인, 신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고자인 참여연대와 3분 통화한 걸로 끝. 그 다음에 결론이 난 거예요. 장장 반년 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자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신고자만 3분 전화 통화한 걸로 끝. 그 다음에 결정을 내고. 이런 결정이면 바로 낼 수 있지 않나? 한 일주일이면 낼 것 같은데요? 일주일 너무 심한가? 뭐 보름? 한 달? 그 정도면 결론 날 것 같은데? 종결 처리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지? 권익위원회에 어떤 진정이 접수가 되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종결 처리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건이랑 달리 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이 났다. 조사를 했다면 어떤 조사를 했느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조사 절차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자, 그러면은 권익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종결 처리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8조 4항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배우자죠. 근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받는 거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받아야 돼요. 직무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요건인 건데 그 직무와 관련하여가 요건이죠. 배우자도 받는 것이 금지되는 물건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 규정은 있어요. 근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배우자 말고 당사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아도 그 공직자는 이거를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김건희 여사님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종결. 이거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님은 직무 관련성 등 논의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종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이 받아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종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종결. 그렇게 종결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부위원장이 이제 논란이 자꾸 많으니까 1분 30초 동안 부연 설명을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질문 받지 않고. 근데 그때 보면은 뭐라고 이걸 설명했냐면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 없고, 이건 맞아요.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직무 연관성이 왜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역시 신고 의무 없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뭔 말이지?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논리적이에요.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종결하면 돼. 근데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거냐, 이건 무슨 논법이냐가 이제 의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행위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법이 달라요. 아예 형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검찰에 있어요. 검찰에 사건이 뇌물죄 되는 거 아니야, 알선수재죄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의의 영역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법을 가지고 왔을까? 호기심? 너무 궁금해 죽겠다. 뭐지?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박한 해석을 보고 감탄을 경치 못했습니다.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창의성이 부족하구나,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권익위에서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역시 신고 의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예외 대상인데, 그럼 다른 법령에 뭐가 있지? 이 금품 수수를 허용하는 다른 법령을 찾으면 되죠. 그게 뭐가 있느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어요. 연결고리를 요거랑 요거로 찾은 거죠.
그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자. 거기 어떻게 규정이 돼 있길래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봤을 때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 선물은 국민에게 받은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대통령 기록물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 그러니까 국민에게 받은 것 중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외국인이 준 거라고 다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금품이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은 거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있겠죠. 요걸 가지고 와서 요거는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서 보면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예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럼 외국인이 준 선물은 다 되는 거야? 뭐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조문상으로는 맞춰놨어요. 법률상으로는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바로 공직자윤리법을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상에 뭐 형식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청탁금지법 상에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게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대통령 기록물 법이라는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신고 의무가 없는 거지.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의무는 없는 거야 라고 갔어요. 그럼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뭐가 있어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자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신고의 의무가 규정이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의무냐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의무냐만 다를 뿐이지 어찌됐건 신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권익위원회는 우리 법 위반은 아니야.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의무는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법을 소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부서잖아. 부정청탁 관련 부서지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라는 거죠. 설명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알바노 시전하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의 소관부서는 어디야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법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시면 최신법을 찾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공직자윤리법을 찾으면 이 소관부서가 어디냐면요.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가 이 법을 소관합니다. 소관한다는 거는 이 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가 소관부서예요. 그러면은 부정청탁의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알바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신고 의무 없는 거야. 끝. 종결. 땅땅땅 되는 거죠. 매우 창의적이다. 이 정도 돼야지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잘 능수능란하게 법률을 다룰 수 있어야지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아주 신박한 해석을 했다.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유권해석 기관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거기에서 이런 해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초짜야. 너무 하수야. 이 정도의 법률 해석은 할 수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 자질이 없다. 정치나 고위공직자가 될 자질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권익위, 명품백 수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근데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권익위,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최목선은 외국인에 해당하고 첫 번째, 직무 관련성이 없어. 근데 왜 없는지 판단 안 했고요.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최목선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신고 의무가 없어. 어디에?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상은 있는데
요거는 내 소관 법이 아니니까 알바노 시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배우자는 외국인에게 받으면 금품도 선물이다. 결론? 뭐 그럴 수 있죠. 금품도 그 대통령 기록물법상으로 보면은 선물이 될 수 있죠. 뭐 광의로 해석하면 넓게 해석하면. 근데 그래도 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의무는 있는 건데 하지 않은 게 된 거니까. 여기까지가 권익위가 내린 매우 창의적인 법률 해석이다. 그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이걸 보고 있는 검찰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씨, 이거 이렇게 갔단 말이야? 난 어떡하지, 그럼? 난 어떡하면 좋아? 아무튼 권익위는 잘 헤쳐나갔어요. 이 검찰 어떡하지? 검찰 이거 뇌물죄로 지금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해야 되는데? 난 어떡해? 당혹스러운 검찰. 예. 당혹스럽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 말하기 어렵다. 아주 당혹스럽다. 이제 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권익위가 공을 넘겨버렸어. 권익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뭐 크든 작든 간에 이걸 해결해야지 되는데 아예 공을 공채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난 어떡하지? 검찰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뇌물죄는 계속 수사 진행할 거고 근데 김 여사님을 소환하는 등의 검찰 수사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권익위원회도 조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튼 결론을 잘 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해? 검찰은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 없는 이유를 이제 검찰에서는 발표해야 되는데 수사 결과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아니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그 말은 그 결론을 내려면 도대체 어떤 법률 해석을 해야 낼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이 뉴스를 본 순간 아 이거는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됐고 어떤 논리 구조로 이렇게 갔는지는 이해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법률 해석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목사님이죠. 이분은 오늘 조사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출석하신 것 같은데 현주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돼서 이거는 그 전까지는 그 부정 청탁 관련해서는 이분을 건드리면 그분도 건드려야 되니까 이분이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았죠. 조사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주 건조물 침입죄는 얘기가 다르죠. 현주 건조물 침입죄는 이 사람 단독 범행이잖아요. 그분들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처벌하기 쉽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고 오늘 뉴스 기사에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주 건조물 침입 나는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죄값은 받을 건데 현주 건조물 침입은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 주고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향이 있어. 나는 그러려고 내가 지금 자백하는 건 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현주 건조물 침입은 아니잖아. 나를 부정청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는 아니다. 나만 죽을 순 없는 거야. 권익위원회의 그 결정은 감동 그 자체다. 감동과 그 공을 검찰에 넘기기 위한 그 몸부림, 성공적으로 공을 넘겼다는 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사람이 진심이면은 길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꿈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세요. 그러면은 보입니다. 길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사에 일 처리를 하자. 그러면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도간에 든 쥐 같지만 분명히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야. 앞이 안 보여. 깜깜한 터널에 갇혀서 앞이 보이지 않아.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간절함이 이제는 검찰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검찰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면 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루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폭풍이 뭐냐? 지금 권익위가 큰 공은 넘겼는데 이제 작은 공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작은 공들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보면요. 권익위원회 이제 게시판이요, 게시판. 난리가 난 건데, 권익위 게시판 난리. K뇌물의 신세계를 열어주시다. 권익위를 평가하는 거죠. K뇌물, 신세계. 고위공직자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는 게 합법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게시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답니다. 한번 보실게요. 명품백 의혹 종결됐죠. 그 뒤에 문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나요? 명품백 선물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 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진정하고 네, 이런 일에 부화내동하면 안 됩니다. 딱 몸가짐을 바로 하고 의간을 정제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품 선물, 대통령 부인도 받은 선물,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대통령 내외께 고급 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거 질문.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줘도 되는 거니까, 들어도 되니까 그런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웃으면 안 되니까 웃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법에 저촉된다,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 그 명품백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종결 처리를 했잖아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조그마한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 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 측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들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에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게시판이. 권익위 영부인 질문에는 아직 답변 없어. 아직 답변 안 하고 있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해도 되고. 권익위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이 마침 외국인이야. 이럴 수가. 외국인이 선물을 준 거잖아.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이네? 우리 소관인 이 법이 청탁금지법이 적용 안 되는 예외 규정이잖아. 이럴 수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아요. 그 루트가. 법에 정말 정통한 분들이 이런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권익위는 부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 권위 있는, 이거는 이 법을요, 청탁금지법을 평소에 씹어먹을 만큼 달달달 외우고 법조문의 상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해석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해석이죠. 일개 변호사 나부랭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법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최고 권위 있는 부서인 거는 명실상부한 거예요. 이 해석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론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이죠.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지 저는 관심 없고 몰라요. 디올백 사건 잘 모르고요.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단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니라고 종결 처리까지 이르게 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고 과정이 궁금했던 거예요. 법률 해석 과정이. 그것만 딱 다룬 겁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질은 법률 해석을 매우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것을 알 수 있죠. 세터 회장님,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K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제 강의를 들어서 사리에 맞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최태원 회장님도 아마 SK 임직원들이 최태원 회장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로남불을 실현하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SK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